남자에서는 고환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요? 고환의 크기가 4cc 이상이라고 하는데 4cc가 얼마나 건데요? 4cc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답니다. 바로 나 이게 뭔가 했어. 네. 불교신 줄 알았잖아요. 네. 이걸로 고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환의 크기가 사춘기 전에 처음에 아주 어린 아기 때는 1cc 혹은 2cc, 3cc 이렇게 커지다가 네. 4cc부터를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손민기 씨 아직 사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도 4cc가 안 됐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은 뭐 알프스의 소년가요? 뭐 왜 이런 옷을 입으신 거죠? 아니, 휴가 네. 앞두고 원피스 하나 장만했어요. 근데 이거 네. 사러 갔더니 마침 또 봐주시는 판매 직원분이 우리 네. 정전부부 엄청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사도 될 걸 꼭 사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몰몬교 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쁜 원피스인데 왜 그래요? 아니,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네. 입나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오늘 주제에 혹시 맞게요? 오늘은 우리 아이 키 성장.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키 성장에 맞게 제가 옷을 입었는지 왜 그렇게 아니, 생각했다는 본인 키에 거예요? 맞게 애처럼 입고 있나? 지금 저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전민기 씨? 아니요. 저는 사랑하죠. 네. 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우리 아이 키 성장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딱 싫어하죠? 솔직히 싫어합니다. 네. 아니 제가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영유아 검진 같은 거 하면은 뭐 상위 30%다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늘 괜찮았거든? 근데 딱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또래보다 약간 작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니 초3이 되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와서 저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엄마 내가 우리 반에서 남자 중에 두 번째로 작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헉, 진짜? 어떡하지? 했더니 그때 바로 또 전민기 씨가 저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 걸로 왜 애한테 저기야 뭘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아니 키가 다 크면 뭐 어떡하라고 이 세상이. 아니 키라는 건 말이죠. 네. 우리 둘이 작으니까 작은 애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물론 그렇죠. 그치만 우리가 네. 그래도 뭔가를 노력해서 그걸로 키울 수가 있다면 또 키 큰 게 왜 좋은 건지 난 솔직히 제가 일단 설득이 안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정말 재주 많고 어. 큰일 했던 사람들이 작은 분들이 많아요. 그 나는 전민기 그렇게 씨 생각해. 작죠? 나 작아요. 꼭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네. 엄마랑 이제 고모가 아유 더 커야 되는데 나는 내가 왜 더 커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전민기 씨가 더 컸으면 더 멋진 아내를 만났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못 만났겠죠? 그게 왜 좋은 거죠? 오늘 이렇게 좀 논쟁거리가 많은 주제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컨텐츠의 제작을 지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죠. 수많은 요청 끝에 위치 확인 기능이 추가된 2025 공부폰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능만을 제공했던 기존 공부폰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현재 위치부터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학습 기능은 그대로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 2025 공부폰 끝판왕. 이미 정보 빠른 엄마들은 다 아는 공부폰인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에 아이 위치 확인 앱 오디아가 내장된 새로운 2025 공부폰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 밖에 있을 때도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노란마켓에서 개발해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가짜가 또 판을 친다고 합니다. 진짜로 사시려면 꼭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해보세요. 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키성장 주사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또 쓱 봤어요 이분을. 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 되게 믿음 가는 분이 왜냐면 게스트로 오셔서 정말 전문가가 오신 것 같고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왜 우리는 꼭 키가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현재 아이 크면 좋죠. 네, 자, 진짜. 모시겠습니다. 현재 네. 잠실 박미정 성장의원 원장님이시자 연세대 의대 또 박사의 학위를 갖고 계신
우리 박미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보통 이렇게 자기 이름 넣는 데가 나쁜 곳은 없더라고요. 박미정 성장의원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요새 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시죠? 아이들 키 맞아요. 때문에. 네. 우리 모이면 네. 이런 얘기만 해요. 언제부터 맞추냐, 얼마가 드냐, 맞았는데 진짜 컸냐, 아프냐, 애가 뭐 반응 괜찮냐, 이런 것들이요. 네. 예. 꼭 커야 돼요, 우리 아이들. 꼭 그런 건 아니죠. 키가 네. 작아도 마음의 키가 커서 굉장히 자신감 갖고 뭐 하면은 다 좋긴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풍조가 네. 너무 경쟁 사회이고 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우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분위기상 구직을 할 때도 키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외모를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같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개성을 어릴 때부터도 중시했고 사회도 그래요. 그래 실력이 네. 있으면 있으면 되고 아주 이질성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니까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유난히 좀 외모를 그렇죠. 중시하는 특히 직장뿐 아니라 배우자를 구할 때도 네. 그런 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지금은 어쨌든 뭐 키 이런 거 성장 조사 했는데 보니까 30년 전부터 이런 걸 한 하셨던 40여 거예요? 년 됐고 현재의 성장 호르몬 그 제품이 198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근데 그때 처음에 어떻게 관심 갖고 이 분야에 뛰어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소화 내분비학이라는 거를 전공했어요. 네. 호르몬을 전공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키를 키우는 데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이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그 연세의대 나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이 소아과를 할 때 거의 저희 은사 선생님이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1호 성장 쪽으로는 1호인 그래요? 멘토 음. 교수님이 저보고 너가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꾸준히 거의 1990년 정도부터 해서 계속 성장 클리닉 환자를 같이 알겠습니다. 봐가면서 했고 이제 너무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무조건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키가 작은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주 흥미로웠어요. 꼭 성장 호르몬 결핍뿐 아니라 아주 미미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뭔가 조금 안 자라는 애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연수도 가서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이렇게 연수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좀 경험 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막 꼭 성장 호르몬을 해서 몇 센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왜 안 컸지 했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 유전자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밝히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잠깐만요.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아내한테 넘길 거예요. 네. 그 전에 관심 제가 가져주세요. 이거 딱 하나만 좀 여쭙고 뭐요?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아이의 키를 키운다는 게 네네. 어떤 부작용이나 맞아요. 아니면 그게 가장 걱정이죠. 아이들이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억지로 막 늘려가지고 막 맞아요. 이런 거라면 저는 오늘 여기서 딱 문 닫고 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즘에는 너무 많은 성장 클리닉이 다 간판을 달고 인터넷에 네. 있는데 그것을 잘 옥석을 가려야 되는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장 클리닉은 정말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뭐 주사 맞아서 키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원인인가에 따라서 대처가 다른데 네. 그 안 자라는 원인이 사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그래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것은 정말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치료하지 않고 진단받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키가 100명 중에 계속 1번이다가 하면은 뭐 거의 173, 4까지도 키우고 네. 여자애들도 160 넘게까지 성장 호르몬이 진짜 필요한 아이에서는 더 넣어줬을 때 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키가 작네 했던 어떤 아이들에서 터너 증후군, 누난 증후군 뭐가 많이 이제 진단이 되면 어떤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효과가 있지만 또 이런 애는 사실 성장 호르몬 쓸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맞춰도 그거는 네.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골격계를 이루는 미세한 유전자들에 의해서 키가 왜소하면서도 키가 작은 타입 혹은 아주 통뼈 같으면서도 키가 안 자라는 타입 이런 그쵸. 것들이 그 유전자가 FGFR3 뭐에 뭐 이런 에이칸 유전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말
헛수고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네. 돈 좀 낭비일 수 있고. 진단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와. 성장과 사춘기 성호르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네. 부모님이 다 커도 사실 얘가 사춘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못 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성장 클리닉의 중요한 역할이지 무조건 아. 성장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는 큰 그것은 정말 좀 잘못된 편견도 네네. 있을 그래서 수 좀 있는 거고. 제대로 된 데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부모님들이 아. 괜히 막 너무 걱정해서 두 분이 크시지 않아도 애들은 충분히 또 잘 클 수도 있는데 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굉장히 간단한 뼈 나이를 알아보는 뼈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너무 일찍부터 뭐 3살, 4살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두 분이 다 크신 편이 아니라면 초등학교 간 후에 한 번쯤은 해보는 사진 것도. 찍어보면 네. 얘는 그래도 뼈가 느려서 이 정도의 키여도 아직은 좀 천천히 자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한 1년, 2년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성장 곡선의 추이와 또 지금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두 시기가 있잖아요. 네. 한 3, 4세 이전에 확 크기도 하지만 네. 또 사춘기 때 폭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하게 잘 관리해주고 현재 뼈가 뭐 그렇게 급하지 않게 많이 빠르지만 않다면 네. 지켜볼 수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뼈. 키 성장에서는 뼈 나이 한 번쯤은 확인해보라. 아, 뼈 나이. 네,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한 번쯤 보고 네. 많이 빠른지 많이 느린지 그거 점검하는 거. 그리고 또 기다려 본다면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런데 지금도 너무너무 작다면 네. 사실은 조금 따라갈 확률이 좀 적어요. 아. 네, 그래서 부모님이 적은데도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자란다고 막 신나하지만 얘가 뼈가 많이 빨리 가고 사춘기가 빨리 오는 타입일까 아닐까를 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에서 제 세 번째로 큰 남자애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싸움도 1등이어서 우리 반에 서열 1위였군요. 그 친구 중학교 때 만났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약간 조숙이 아예 안 있었죠? 컸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은 뼈 나이 사진을 찍으러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갔을 때 그러면은 이 뼈 나이는 그냥 쉽게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는 그렇죠. 거예요? 엑스레이로 초음파 이런 게 아니라 네. 뼈 나이는 반드시 엑스레이로 찍어야 되는 것이고. 실비 돼요? 실비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은 키가 100명 중에서 3% 이내이면 맞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지원을 해줘서 몇천 원도 안 하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닌데 한번 체크하러 간다면 보험이 안 되지만 뼈 사진은 엄청 몇만 원 비싸진 하지 않다.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진료받고 상담하고 다 해도 어쨌건 뭐 그렇게 몇만 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 찍어보면 되는데 어느 부위를 찍느냐.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게 손이 가장 기본이에요. 왼쪽 손 이렇게 왼쪽. 네, 사진을 딱 이렇게 하나를 찍어보면 네. 이제 뼈 나이가 대략 얼마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일반적인 나이에서는 이제 손뼈를 찍게 되는데 네. 사춘기 연령에서는 혹시 이것과 보조적으로 뭐 팔꿈치뼈를 조금 더 찍을 수도 있고 성장판이 거의 닫혀가는 상황에서는 또 뭐 골반뼈 혹은 뭐 무릎뼈 다른 부위를 조금 추가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게는 이 손 속에 아주 작은 뼈들과 이 성장판에 작은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뼈 나이를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손 사진 한 장 찍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고 그게 뭐 방사능 노출이 많이 돼서 그래요?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말고 와, 그거 한번 확인해 아니 보십시오. 지금 네. 몇 분 그래. 안 들었는데 또 아이 데려가고 싶어요. 빨리 잠실 바로 아니, 가야 됩니다. 내일 근데 뭐- 잠실 가요. 또 갔는데 또 왼손 보더니 안 보인다고 오른손 찍고 왼발 찍고 오른발 찍고 뭐 여기 찍고 해갖고 갑자기 빼고 막 맞아요. 이러면 그래서 한 3, 40만 원 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몇만 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 너무 많이 찍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어서 정말 너무 쓸데없는 부위를 많이 찍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어요. 그거 많이 찍을 예, 필요 예. 없어요. 한 네. 장이면 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사춘기 아이일 때는 뭐 팔꿈치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한 사춘기 아이라 하면은 뭐 11살, 12살 이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어. 우리나라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이 언제인가? 네. 그럼 사춘기가 뭘 보고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에 관심이 많아질 여자 때? 좋아하면.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여자이라면 가슴 몽울이 생겼을 때 아. 몽울이라고 하면 전체 뭐 두만 이런 살이 아니라 조금 단단하게 그쵸. 만져지는 가슴 몽울이 생겼을 때를 2차 성징이 시작했다, 사춘기가 네. 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남자에서는 털. 아, 커지면? 커지는 건 아기 때도 아니, 커져. 딱 봤는데 나만해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남자에서는 고환의 크기가 제일 아, 중요하고 그래요? 고환의 크기가 4cc 이상이라고 하는데 4cc가 얼마나 건데? 4cc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이게 했답니다. 뭐야? 바로 나 이게 뭔가 했어. 네. 불교신 줄 알았잖아요. 네. 이걸로 그래서- 고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와. 고환의 크기가 사춘기 전에 처음에 아주 어린 아기 때는 1cc 혹은 2cc, 3cc 이렇게 커지다가 네. 4cc부터를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손민기 씨 아직 사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도 4cc가 안 됐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사춘기의 시작이고요. 와, 이렇게 해서 이해했어요. 사춘기 네. 초반 단계이고 네. 요 정도를 사춘기 중반 단계라고 하고요. 거의 사춘기 고환 크기 한 15cc 정도의 거의 변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 이후에 감성기가 이때까지는 그 뒤에는 잘 없어. 크게 그렇게 큰 됐고, 건 없어. 요즘에 큰 애들은 중학생도 이 정도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그 맞을 걸 그랬지 예전에 호르몬 주사.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성인 크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사춘기 시작되고부터는 이제 조금 급성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한 1년을 네. 아주 잘 자라고 또 그 다음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때도 키가 확 근데 크는구나. 사실 음모는 우리가 음모가 뭐 되면은 뭐 사춘기가 시작되었다 네. 그게 아니고 음모는 약간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춘기 시작되고 나서 음모가 나게 되고 네. 좀 후반부에 앵모가 나지만 성인이어도 이 모가 굉장히 작은 사람도 있고 유전적으로 안 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춘기가 유난히 고환도 커지지 않았는데 음모만 빨라서 너무너무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 여자는 난소, 남자는 이제 정소라고 네. 하는데 부신이라는 곳에서도 또 성호르몬을 나와요. 만들어내면서 그 부신이 조금 음모나 앵모나 혹은 뭐 여드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관장하는데 네. 그게 좀 활성화된 타입은 일찍부터 음모 먼저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건 좀 선생님. 다른데 고환의 크기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 선생님 그만 만지세요.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고환의 크기 근데 그냥 병원 갈게요.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만져볼 수 아니, 뭐 없잖아요. 고환 크기 좀 거 보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맞아요. 병원에 갈게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네. 여자아이들은 가슴목울에 생기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네. 빠른 애들은 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어느 정도 사춘기 되면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보여준들 어머니가 이게 사춘기 몇 단계인지 알 수 없어서 이제 놓치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잘 자라나 했는데 막 사춘기 엄청 진행해서 이미 지금 늦게 그런 가니까. 경우가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근데- 전민기 씨 같은 아빠가 있으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계속 고민할 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 저도 앞으로 말라고. 목욕할 때 유심히 좀 찾아보도록 아직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네. 먹이면 큽니다. 근데 아까 이제 뼈 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아까 손을 보면은 뼈 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덜 크는 아이들은 이 뼈 나이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상 키가 일단은 뼈 나이를 보면 아시는 거죠. 맞아요. 네. 예상 키를 알아야 네. 이 아이가 뭐 나중에 얼마나 클 건지를 대충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예상 키 뭐 시중에 이렇게 좀 뭐 부모 키로 알아본다는 거 네. 아시죠? 네. 오늘 어떻게 부모 2명의 신장을 더한 다음에 뭐를 뭐 평균해서 네, 뭐 평균 하면은 키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네, 남자는 플러스 6.5, 여자는 마이너스 6.5. 아, 우린 큰일 났는데. 한번 해보자. 165. 아이, 58 평균은? 아니야? 네. 59예요, 저 159. 58로 네. 하겠습니다. 왜 58로에 59라는데? 왜냐면 내가 1cm 올렸거든요. 네. 평균 키는 165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서 남자는 플러스 6.5, 아,
나 때문이네. 그러면 거의 나랑 똑같이 나오네. 172. 예. 네, 그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어느 세계나 남자 여자의 보통 평균이 한 13cm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네. 어떤 종족이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남자 20세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즘 친구들이요? 굉장히 요즘 큽니다. 20대 거의 174는 되고 여자는 한 161 정도가 돼요. 아. 뼈 사진을 검사해 보면 현재 뼈 나이가 몇 살인데 키가 몇 센치다. 그러면 이 뼈는 지금 현재 검사를 했는데 자기 나이는 만으로 그냥 아드님이 만 9세인데 네. 뼈 나이가 보통은 자기 나이하고 뼈 나이 비슷해야 비슷한데? 되겠죠? 네. 그런데 뼈 나이가 지금 한 7세, 6세. 7세, 뭐 7세다. 한 2년이 느리다. 네. 그러면 2년에 자랄 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작지만 않으면 뼈 나이 7세에 몇 센치 키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랄 여유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선생님 반대로 말해서 아이가 7세인데 예를 들면은 만으로 나이가 9세이다. 7세인데 뼈 나이가 9세면 사실 이거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그래서 거잖아요. 훨씬 더 커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데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뼈 나이에 알맞는 키 정도이면 평균 키까지 갈 확률은 많지만 뼈 나이는 빠른데 키는 많이 작다. 그러면 사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금 거죠.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네. 아예 안 알아본 건 아니고 또 좀 알아봤어요? 뒷구멍으로 좀 알아봤는데 네네. 제 걱정은 어린아이인데 이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맞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저는 이게 좀 약간의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한테 쉽지 주사를 않죠. 놓는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 모든 노력을 정말 온 가족이 많이 잡고 또 내가 모든 기본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너무 되면. 차이가 난다. 10cm, 15cm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관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4학년이다. 물론 혼자서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요. 학원에도 안 다녀도 잘하는 애도 있지만 그래도 학원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되면 학원에서 많은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노하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조금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로도 도저히 안 되고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과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가능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양 관리에서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한 영양이 뭔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칼로리를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알죠? 이거 기본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뭐 그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거 인스턴트 햄버거 이런 거 다 피하고 고기 그리고 뭐 좋은 탄수화물 이런 위주로 식단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자야 하고 운동해야 되고 맞죠 선생님? 이거 기본. 맞아요. 그게 네. 정말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기본이에요. 저는 네. 그럼 주사로 갈게요.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기본이. 네, 정말 아직은 이제 몇 학년? 2학년인가요? 3학년. 3학년이야. 네. 네. 3학년에 한 번쯤은 뼈사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좀 마르고 왜소한 체형에서 사춘기가 조금 늦게 진행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다가 근데 확실히 사춘기도 진행되었고 키가 또래보다 점점 이 곡선이 많이 뒤떨어진다면 한번 고려할 수 있겠죠? 제가 엄청 그러면? 작다가 중2부터 한 고1, 2, 3년 사이에 한 2, 30cm 확 자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까라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생각을 갖고 있는 뼈 사진 거라. 찍어보면 되고 뼈 사진을 근데 이제 찍어봐야겠다. 늦게 자란다고 다 많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치. 한 번에 굉장히 잘 먹어서 확 이제 클 수 있는 그 시기에 이미 입도 짧고 예민하고 맞아요. 뭘 안 뭐 먹어요. 잠도 깊은 잠 못 자고 그런 어.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애들은 사실 좀 기다려봐도 결국은 작은 경우도 많죠. 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키가 안 크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까 막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적인 거예요? 아니면 잠에 대한 거예요? 운동 부족이에요? 너무 작아서 오는 네. 애들의 사실 7, 80%는 가족성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좀 작은 유전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가 7, 80%인데 그 후에 키가 작아서 오는 애들은 사실 영양에 오히려 과잉은 과잉인데
비만이 좀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급증을 했거든요. 네. 비만 애들이 많아지면서 그 비만인 경우에는 뼈가 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뼈 나이가 좀 가속이 돼서 성장이 확 빨리 끝나버리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2차 성징 빨리 오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 여자들이 생리하고 나면은 키 안 큰다 이런 많이 안 건 큰단 거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비만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문제. 차지하는데 그러면 뚱뚱하면 키가 안 크냐? 근데 이제 체중만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적절하게 운동하고 근육량도 많고 뼈대도 큰 애들이 좀 잘 자라는 거는 맞아요. 네. 약간 통통한 정도도 괜찮아요. 네. 근데 좀 체지방만 너무 많아서 정말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살집이 너무 많은 애들은 처음에는 좀 빨리 크다가 체중 키는 조금 안 작아지는 큰 경우가 경우가 있고요. 많구나. 그다음에 이제 영양에서는 사실 영양에 아주 못 먹어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못 크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잘 먹이기는 하는데 조금 영양에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탄수화물 종류는 굉장히 많이 먹고 밥도 빵도 뭐 이런 면도 좋아해서 탄수화물은 많이 먹는데 적절한 비율이 돼야지 잘 클 수가 있는데 단백질과 칼슘이 오히려 특히 떨어져서. 제일 부족한 것은 사실 칼슘이에요. 칼슘. 뭐 우유가 뭐 몸에 안 좋다더라, 뭐가 안 좋다더라 맞아요. 그래서 칼슘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의외로 조금 못 자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좀 많이 먹고 대부분은 단백질 많이 먹는데 네. 단백질도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뭐 소고기에는 또 철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B2도 좀 많이 들어있고 모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한 가지만 그냥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것만 맞아요. 먹이면서 뭐 또는 식물성 단백질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또 비건이어서 애들도 완전히 그냥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이고 이러다 부족해서. 보니까 네, 콩, 뭐 두부 이런 게 무조건 조숙 일으키고 나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먹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 네. 키 성장의 핵심이다.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려야 원인을 되고. 찾고. 저 그러면 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봤더니 한 부모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 아이도 뭐 이거보다 많이 커봤자 몇 센치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170이나 그게 안 되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그걸 했을 때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되고 이런 게 뭐 표 같은 게 있나요? 그게 네.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핍증이 아니어도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통해서 1년에 한 2cm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더 키울 큰다. 수 있다. 한 2년 정도면 한 4cm 정도는 좀 더 클 수가 있는 얘는 그럼 몇 상황이거든요. 년을 맞아야 되는 그러면 이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많이 맞고 치료 기간을 한 2년 정도 네. 보통 많이 맞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고. 선생님 4cm밖에 안 크잖아요. 4, 5cm. 그런데 5cm 더 큰 건 더해서 대단한 거예요. 클 수도 있는 건데 아. 최종 키에서 4, 5cm는 사실은 굉장히 그럼요. 큰 차이죠. 제가 그러면 177이 될 수 조용히 있었던 해봐요. 건데요. 그럼 더 키우고 싶으면은 더 아이, 일찍부터 그거는 너무 치료를 하면 욕심내지 돼요, 말고. 선생님? 우리가 우리 아이를 공부를 너무 잘 시켜서 훌륭한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과외를 하면 다 좋은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기본에 좀 충실한 것을 해보다가 아이가 이게 어쨌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바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막 그래요. 애가 잘 때 그냥 푹 찌르면 된대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네. 뭐 너무 무서워하면 자고 나서도 하긴 하나 지금 가능하면 자기 전에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은 있는데 크진 대략적으로 바늘 굵기는 한 요 정도. 네, 그냥 뭐 싹 센다 느낌이에요. 맞아요, 엄마들 맞아요. 싹 그래서 센다 이렇게 딱 느낌. 돌려서 딱 네. 맞으면 되고 네. 이제 또 뽑아서 하는 거 약간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데 또 바늘은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5살, 6살도 할 수는 있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혹은 출생 체중이 아주 작았는데 키가 아주 작은 애들은 한 5살부터도 해서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한 10살, 4학년 10살. 정도는 돼서 맞아요. 자기가 정말 이런저런 노력도 다 해봤는데 친구들보다 너무 작아서 많이 위축이 되고 본인이 할 조금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너무 어릴 때부터 질질질 하면서 얘가 다른 노력도 안 하면서 이걸로 겨우 크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기본 정도 생활 습관 나이가, 같은 것도 잡고 들었을 때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저걸 어디다 찔러요? 그냥 아무데나 이거는 툭 찔러요. 허벅지나 살이 이런 있는 데다. 데는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배에 할 수도 있고 팔에 할 수도 있고 허벅지에 할 수도 있고 엉덩이에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선호하는 부위를 찾아서 하면 이거 요새 되는데 그 손 따는 거 있죠. 그 정도 따끔 정도 하려나? 그렇죠. 요 굉장히 바늘은 가늘어요. 맞을래요, 전민기 씨? 아, 그럼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용량이 매일?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에 알맞는 용량이 있고 네. 또 가능하면 매일 맞으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맞는 게 1, 2년을 그럼 매일 맞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랬어. 저학년 때는 용량을 아무래도 적게 체중이 맞으니까 적으면 용량이 아주 적게 들고 그래서 뭐 한 50만 원부터 시작했다 결국 100만 원, 200만 원 간다는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가격이 200만 원까지는 중요하니까. 아니겠죠. 네. 근데 한 달의 비용이 음. 체중 곱하기 2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몇 킬로죠? 저희 아이가 지금 아들은? 28kg예요. 네. 그러니까 한 5, 60 그러면 드는 5, 60 거겠네요. 정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한 어. 40kg 정도 되면 7, 80만 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뭐 200까지는 아니죠. 안 뭐 들어요. 대략은 어. 한 100만 원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체중이 더 많아지면.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키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네. 부위가 있는데 이제 연골세포 어릴 때는 아주 연골세포가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외부에서의 노력에 의해서 조그만 노력에도 그것이 훨씬 더 잘 자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많은 부분이 좀 더 골화되면서 조금 딱딱한 뼈로 바뀌게 되면 노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말랑말랑할 늦어도 때. 네,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에는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치료를 마무리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판이 말랑말랑한 거는 4, 5, 6학년이 되기 그러니까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열려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을 때 그게 더 말랑말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그때 물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사 외의 것들로 해서 이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성장판이 이제 연골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혈류를 통해서 이제 뭐를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이다 뭐다 알기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영양이 모세혈관을 타고 결국은 성장판으로 가서 성장판 세포를 자라게 해요. 네. 또 칼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들이 다 혈류를 타고 가서 그 연골세포를 자라게 해요. 네. 또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성장판 연골세포를 직접적인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더 잘 세포 분열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운동을 하고 나면 한 3, 40분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이 운동이 또 성장 호르몬을 뇌에서부터 더 잘 분비를 하게 하고 이것이 또 혈류를 타고 가게 돼요. 그다음에 또 막 마사지를 한다 뭐 전체적인 전신 운동이 또 혈류를 타고 가서 성장판을 다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미하게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에 혈류를 타고 가서 성장판에 그 여러 가지 연골 성장판에 있는 연골 세포를 자라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은 다 어린 나이에 성장판이 열려 있고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골화가 되고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성장판을 빨리 확 자라게 하는 데에 성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우리가 아주 폭발 성장을 한다는 굉장히 것은 중요한 시점이네요. 사춘기가 사춘기가 시기네요. 너무 중요해서 어릴 때 못 컸어도 사춘기 때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많이 분비되면서 그때는 누구나 좀 그 전에 비해서는 잘 크기는 해요. 근데 그때 영양 섭취를 잘 해준다면 좀 그때 못 컸던 것도 클 수가 있고 그때 조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 인자가 연골세포 그 분열에는 방해해요. 방해를 하기 와, 때문에 스트레스가 키도 못 크게 해요. 그렇겠지. 와, 굉장히 그렇구나. 중요하죠.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는 것은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는
미주신경 우리가 막 미주신경. 네. 저 미주신경 역시 실신이 있어요. 네, 그게 너무 긴장을 하거나 어. 그렇게 되면은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네. 조금 이제 그렇게 실신까지도 하듯이 네. 이제 미주신경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저기 멀미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뭔가 너무 긴장하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럴 때 막 잘 밥이 안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예민한 타입은 네. 이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성장에서 좀 안 좋은 역할이 많긴 그 한데 대표님들이 사주는 비싼 음식이 아무 맛이 없거든요. 저는. 왜 맞아. 난 더 맛있던데? 누구랑 먹느냐, 어떤 맞아. 분위기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네. 잘 챙겨도 줘야 되지만 사춘기 때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좀 못 크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조금씩이 다 중요한 거예요. 성장을 시키는 그럼 데.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처럼 작다 싶으면 네. 한 4, 5, 호르몬도 6학년 맞으면서 운동도 같이 시키고 하고. 영양소까지 제대로 주입이 되면 하면 이게 최대 맞아요. 효과를 낼 수는 있겠군요. 네. 다 같이 이제 가야 되네.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음. 애들이 되게 바빠요. 시간이 네, 부족해요. 학원 맞아요. 갔다 오면 시간 부족하고 또 뭐 점심 급식도 좀 부실하고 애가 막 아주 빨리 잘 먹는 애들이 아니라 깨작깨작 이렇게 먹고 씹는 것도 느리고 이런 애들은 한식도 엄청 학교 하고요. 예. 급식도 제대로 다 못 먹고 맞아요. 남기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학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못 네. 먹고 늦게 이해했어요. 오면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저학년 때 그래도 시간 많을 때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 저학년 때는 운동 관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네. 고학년이 되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네. 그쵸. 운동을 꼭 오래 수면도 한다고 부족하고. 먹는 양은 적은데 운동 맞아요. 2시간씩 한다고 좋은 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잠깐씩 뭐 줄넘기 해도 되고 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뛰는 운동 정도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누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수면의 질이 중요하고 꼭 뭐 반드시 9시, 10시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은 규칙적인 잠. 시간에 깊은 잠을 자게 하려면 애를 고른 환경을 아주 깜깜하게 해서 깊은 잠을 만들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깨우거나 하지 말고 부모가 막 싸우는 소리 막 이런 거 애들 예민하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네. TV 보지 말고 그 TV 꺼야 돼요. 네. 애가 정말 옆에서 막 얕은 잠을 자면 이런 게 깊은 잠을 어떤 수면이 들면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조금 관리는 알겠습니다. 해주되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성장 호르몬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주사 맞추시는 분들에게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사실 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가 없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호르몬을 투여해서 큰 건지 맞아요. 원래 큰 거였는데 큰 건지 아니면 아니 뭐 맞춰서 컸으면 됐지 뭘 또 그 인간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환불 이제 받으려고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한단 말이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뭐 한 5만 원, 10만 원 들어가는 거면은 뭐 맞아요. 해버리고 말지 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고 내 노력과 아이의 노력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라는 어떤. 맞아요. 근데 또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괜히 가가지고 맞아요. 상업적으로 어디 돈만 가면 낭비하고. 예. 뭐 여기 다니면 1년에 뭐 10cm 더 네. 큰다더라. 성장반 다쳤는데 7cm 더 키운다더라. 맞아요. 이렇게 막 혹하게 해서 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정말 조금 제대로 된 양심적인 곳을 찾아가야 되긴 하는데 몇 센치를 이것 때문에 더 컸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이제 클 때 된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사춘기 되면 누구나 좀 더 크니까. 그래서 그 백분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분위수는 그냥 그 전에 4cm 크던 애가 지금 7cm 컸다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각 나이별 사춘기 단계별 백분위수가 계속 300분위수 막 이렇게 놀다가 이것이 치료하면서 100분위수라는 것을 한 선은 가로질러 올라가야 돼요. 300분위수가 10백분위수, 10백분위수가 25백분위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몇 센치가 몇 센치 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객관적 않고 데이터가 있네. 너무 잘 컸다고 있네. 하더라도 항상 정확히 뼈 나이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그렇네.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잘 컸는데 뼈가 너무 빨리 간다면 이것은 또 좀 더 조절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무조건
많은 용량을 하면 많이 좋은 클 수 것도 있어요. 아니고. 그러나 안전해야 되고 이게 과연 이것에 의해서 더 크는지 안 크는지는 정말 전문가들은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얘는 아. 효과가 크지 않다.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 그럴 너무 수도 좋다.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운동을 하는 아이라면 저는 일반적인 아이라면 사춘기 돼서 혹은 뭐 좀 쭉 보다가 백분위수 뭐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운동을 하는 아이, 발레를 하는 아이 막 이런 애들은 피지컬이 중요하네. 네, 굉장히 중요한 애들은 마냥 잘 큰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래도 한 10살, 12살 이럴 때 한 번은 체크를 받아보는 것이 10살, 이해를 12살 했습니다. 때는 정도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네.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병원 찾는 것도 큰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뭔가 이상이 있으면 한 두세 군데 가보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좀 좋은 병원 꼭 아니면 좀 양심적인 곳? 물론 이거 보신 분들은 우리 박미정 박사님 찾아가면 되겠지만 경륜이 네.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성장 클리닉이 있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이제 소화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알 수 있는 소화의 사실은 호르몬을 더 전공한 소화 내분비를 전공한 데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그냥 너무 인터넷 뭐 이렇게 홍보, 홍보 이런 네. 것에 막 리뷰 달린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조금 경력과 이런 이쪽에서의 경험을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예, 그게 좀 좀 중요할 자신 것 있으신가 같아요. 보네요, 선생님. 아까 그래서 오빠가 연세 의대 박사까지만 말씀드리니까 밑에를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셨어 지금. 30년 네. 그리고 또 저 네. 궁금한 거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나도 그거 뭐 물어보려고 85년부터 주사가 나와서 미국에서는 맞췄다고는 하지만 이때 맞추기 시작한 아이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고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나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부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보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호르몬 맞고 몇 년 지나서 그러니 외국에서는 거의 뭐 지금 40년 정도의 역사가 된 데이터가, 것이고 네. 조그만 부작용이라도 있다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맞으면 뭐 종양이 생기나 뭐 나중에 백혈병이 생기냐 이런 많은 우려들은 있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했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 없던 것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근데 과거에는 주로 이 성장호르몬 맞았다는 것은 뇌 종양이 있어서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었던 상황에서 많이 맞았고 백혈병으로 인해서 치료 도중에 성장호르몬 결핍 백혈병은 방사선 치료를 뇌에다가 하면서 지금 이제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치료 그때는 목적으로 했었으나 투여했던 거구나. 이제 그런 세포가 완전히 다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혈당을 조금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을 살짝 낮출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주사를 맞는다면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검사를 해가면서 그쵸.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상담하면서.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약간의 수분 저류가 되면서 초반에 약간 두통이 있나 관절통이 있나 약간 뭔가 뻑뻑한 느낌이 있나 그런 것들이 초반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너무 잘 자랄 때는 척추 측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척추 측만. 네. 그래서 똑바르게 이제 척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똑바로 잘 자라지만 혹시나 이제 측만 너무 잘 자라는 애들에서 체중은 작고 운동은 안 하고 받쳐주는 척추 근육은 약한 상황에서 이게 많이 자란다면 약간 측만이 피해는구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신기하네. 이것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네, 아주 드물게는 이제 손발이 좁고 모든 긴 뼈가 잘 자라는 애들에서 손발이 맞아요. 조금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걱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으면 주걱턱이 되거나 발이 너무 자란다. 근데 사실 발은 자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주걱턱은 주걱턱도 모든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소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하지 어떤 않아도. 애들이에요? 아니요, 벌써 사실은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인데도 약간 이렇게 조금 뾰족한 턱이. 애들이 이제 성장
성장기 때 그런 게 조금 더 잘 자랄 때에는 조금 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애들에서 이것 때문에 뭐 말단 비대가 생긴다, 주걱턱이 생긴다, 비율이 아주 이상해진다, 뭐 그런 막 상체만 큰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막 너무 이상한 비율로 자란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구나. 그것도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 크기 위해서 혹시 너무 많은 용량으로 한다면 항상 그런 부작용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피 검사를 통해서 내가 네. 피 검사를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사실은 이 치료를 할 수 없어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검사를 해서 성장 인자가 너무 과한지 괜찮은지 뭐 또 혈당, 갑상선 호르몬 모든 성호르몬들을 체크하면서 한다면 보통은 보고 이제 조절을 용량을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 용량으로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잘 크면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안 크면 조금 높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치료를 한다면 실제 제가 한 30여 년 뭐 진료를 해봤지만 크게 문제 있었던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었다면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다면 모든 약들은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게 퇴출이 되게 그렇죠.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 이제 안과에서 뭐 라섹 수술을 한다, 혹은 뭐 교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뭐 혹은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작용이 막 많이 보고가 된다면 점점 이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무슨 일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은 뭐 부작용이 엄청 많나 이런 것들이 뭐 감기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인과관계가 네. 드문 부작용이어서 현재로는 비교적 안심하고 써도 되지 않나 제가 딱 싶습니다. 2001년에 2002년인가 라섹을 했거든요. 20년 전이네. 이때 그때는 맞아. 라섹만 해도 맞아. 큰일 난다고 했어요. 저녁 때 눈 안과 빛 번짐 생기고 맞아. 막 안과 그러더라고. 의사들은 그리고 절대 라식 안 한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자에서 키가 160이 안 돼서 성장판을 다 다쳤는데 158 이렇게 찾아온 애들도 있어요. 여자애들도 140인데 거의 성장판 다 다쳤어요.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 애들은 너무 진행을 한 상황에서. 근데 그런 애들을 조금 일찍이 관리를 해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자애들도 한 150, 한 5, 6은 됐으면 남자애들도 한 166에서 8까지 정도만 된다면 자연적으로 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삶에서 많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자존감이 많이 그래, 낮아지는 그럴 수 경우가 그게 있겠네요. 있어서 문제야. 너무 늦지 않게 조금 더 노력해서 키워준다면 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떡하지? 일단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게 더 고집 같은 거예요. 아니 나 오늘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네. 했잖아요, 선생님. 물론 우리가 이제 다양성도 다 인정해야 하고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거는 저는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찌됐든 경쟁 사회에서 뭔가 내가 뒤처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또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좀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나서 안 됐을 때 뭐 그때 가서 맞아요. 하면 되지. 그래서 제 생각은 급히 치료 생각할 건 없고 네. 한 번 정도 뼈나이 찍어서 조금 잘할 시간이 있다면 한 1년마다 체크하다가 네, 잘 성장하고 도저히 안 있나. 된다 싶으면 이제 그때 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키에 맞는 표준 체중 유지.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아이의 이 정도 나이라면 키의 평균은 어느 정도이고 체중은 어느 정도이니까 그 평균 가까이 혹은 평균보다 살짝 통통한 정도 유지가 제일 좋아요. 그건 잘 네이버만 확인해서. 쳐봐도 나오겠죠. 맞아요. 다 네.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너무 안 먹이고 어떤 애들은 소화력이 너무 약해서 정말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위도 작고 예민하고 먹으면 장에 탈이 나고 이런 애들은 정말 키도 작고 체중도
체중도 작아요. 근데 네. 어떻게든지 해서 조금 체중을 늘리고 소화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할지, 뭐 유산균 뭐를 먹일지, 뭐를 할지, 이런 얘가 장이 불편하지 않는 어떤 음식으로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보강을 우선은 해야지. 네. 키도 작고 체중이 너무 작은 애들은 사실은 네. 성장 호르몬 결핍일 확률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성장 호르몬 결핍은 오히려 키가 작고 조금 많이 뱃살도 나고 좀 통통한 경우가 오히려 네. 사실은 네, 성장 네. 호르몬이나 호르몬이 결핍이 있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를 먼저 알겠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아니, 근데 아들 가서 보니까 받아야 네네. 돼. 지금 뭐 크진 않지만 키 클 때 보면 약간 살이 쪘다가 그게 맞아요. 빠지면서 키더라고요. 그럼요. 와, 그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틀린 살이 말 너무 아니에요. 안 쪄서 네. 그것도 이제 고민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네. 네. 내 아이에게 맞는 상황을 뭐 운동이 됐든 영양이 됐든 이런 것들 일단 다 해보다가 보조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주사까지 가기 전에 아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영양 보충제 같은 걸로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으면 그래도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대부분은 단백질은 좀 많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단백질만 고기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네. 지금 편식하고 하니까 네.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를 우선 먹인다 생각하면 네. 그냥 어린이용 종합 비타민에 보통 뭐 A, B, C, D, 다 철분, 들어요. 아연 네. 조금씩 들어있는 음. 것으로 하나 정도 먹여보는 것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가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애들은 D를 좀 뭐 D만이라도 처방. 한번 상황을 봐서 먹는 것. 특히 네. 여름철 빼고 겨울철, 겨울. 가을, 겨울철, 봄까지는 굉장히 음. 많이 낮아져 있어서 그 정도 먹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소화력도 약하고 변비도 있고 뭐 좀 그렇다면 그럴 때는 뭐 유산균도 좀 먹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무작정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칼슘 중요한데 우유를 보통 성장기 아이들은 칼슘이 700mg, 800mg가 필요하고 사춘기 고학년 정도가 되면 한 900mg까지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칼슘 우유를 안 음식으로- 먹어요. 그럼 뭘로 칼슘이 그래서 들어갈까요? 제가 이제 열정이 있고 아이가 말 잘 들을 때는 그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를 직구를 해서 그거를 먹였었는데 사실 저도 애가 좀 이제 그거조차도 안 크고 먹으면. 귀찮고 얘도 뭐 맞아요. 먹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챙겨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우유 한 잔, 두 잔, 혹은 우유. 요플레 우유로 조금 불편하면 요즘에는 유당 분해된 우유도 많지만 그것도 좀 불편하다면 요거트, 요플레 이런 거 한 잔 정도 챙겨 먹이고 치즈 한 장 정도에 또 100ml 정도의 칼슘이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칼슘이 많은 미역이나 미역 절대 안 또 먹죠.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멸치도 잡멸치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순두부 같은 두부에도 칼슘이 조금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조금씩은 신경을 써서 먹여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뭐 치즈 한 장은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칼슘 한 알 정도는 보강을 할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네. 일단 갑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알겠죠? 박미정 박사님 만나러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가면은 갑니다. 딱 얘가 뭐가 결핍인지 다 그거는 한번 나오는 거 진단을 아니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그런 영양 네. 상태나 이런 것도 한번 좀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와서 또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기. 갔는데 무조건 주사 또 때려 맞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사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한다는 네. 것은 제가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아직 30년 동안은 문제 있어서 찾아온 애들이 없고 어쨌건 저는 웬만하면 성장 주사 권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은 그래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면 되죠. 네. 네, 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잠실 여기 선생님 병원 갔다 키자니아 갈래? 애 데리고 키자니아 좀 다녀와요. 네. 전 백화점 좀 돌고 있을 알겠습니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정확하게 일단 진단은 내리는 거 중요하다. 또 안 가봐서. 왜냐면 영양소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채워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뼈 나이 한번 측정은 해보도록 네,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양심껏 하는 좋은 의사분들 찾아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아이 키성장 골든타임을 사수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박미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효 씨가 이제 네. 병원 좀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저 여기 병원 쇼핑 네.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 보면 싹 느낌 알잖아요. 느낌 오죠. 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 가자고요, 빨리.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